안녕하세요. 좌포 김종성입니다. 온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이 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은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 네, 그 시죠? 한번 제가 이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면서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님의 시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우리 모든 국민들, 또 우리 투자 세계에 들어와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 모두 다 내일을 위해서 뛰지만 오늘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회원들 중에는 저 부산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는 회원들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대구에서 물건 2개를 낙찰 받은 꿈동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직장 관계 때문에 최근에 한 두어 달 우리 저하고 대면 상담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롭게 명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뭐 많은 회원들이 있죠. 아직 어린 아이들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카톡방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힘들다고. 그렇죠.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지금 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대구에서 젊은 여성 한 분이 이 확진 판정을 받고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이송했는가, 아무튼 병원으로 가는 과정 안에 119인지 아니면 앰뷸런스인지 차에서 내려서 조수석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운전을 한 공무원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다 이 세상은 우리 맘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송은 원래는 부동산 경매 실전 1탄이었는데 편집 과정 중에 오류가 생겨서 가장 마지막에 방송이 됩니다. 이 방송은 우리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 연회원들을 위한 실전반 강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진행하는 강의라는 거 먼저 밝혀둡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물건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아파트로서요. 이 물건도 원래는 2020년 3월 4일 날 진행할 물건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사이즈가 상당히 커서 쉽지 않은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은 2002년도에 사용승인 받아서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이 아파트는 18살을 먹은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이쪽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5천 가구, 아니 50개 동에 2,000세대가 넘는
담지입니다.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볼까요? 일단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권리 분석. 일단은 임차인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소유자 겸 채무자를 상대로 명도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겠죠. 보증금을 받아가는 임차인이 있다면 명도 확인서를 줌으로 인해서 명도를 좀 수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살고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명도가 중일 수 있다. 그렇게 꼭 굳이 얘기한다면 중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회원 중에 대경님이 있죠. 대경님. 아주 열심히 사는 분이고, 대경님은 대경님 와이프 꽃님과 함께 작년 12월 달에 우리 카페에 새싹반에 들어와서 공부를 같이 했었던 분인데, 이분 지금도 이제 연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이분이 원주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그 집에 채무자금 소유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명도 협상을 하면 과정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명도 협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캔슬이 됐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사연이 구구절절하게 사연이 나왔는데 결국은 강제 경매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강제 경매를 하면서 집을 가서 봤더니 가지고 있는 소파나 이런 것들을 칼로 이렇게 찢어놓고 또 벽지도 막 뜯어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강제 집행하기 전날 사정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이 되기 직전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이제 강제 집행을 끝내고 지금 이번 주 휴일 때 아들과 와이프랑 셋이서 셀프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물건도 지금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서 명도는 약간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법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바는 없습니다. 이 물건은 50개 동에 2176세대라서 단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위치를 볼게요. 위치를 보면 이 물건은 이렇게 우장산역하고 그 다음에 화곡역을 두 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 앞쪽에 사는 분들은 우장산 3번 출구를 통해서 나오면 되고요. 뒤쪽에 산 쪽에 사는 사람들은 화곡역 7번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참 학교가 많아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 신월중학교가 있죠. 신월중학교가 있고, 광신초등학교와 화근초등학교는 바로 아파트 단지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초품하죠. 그래서 앞쪽에는 화구초등학교, 뒤쪽에는 강신초등학교를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 화곡보건 경영고등학교, 그 다음에 화곡중학교, 그 다음에 덕원고등학교와 덕운예술고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쭉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내는 사람은 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우장산역과는 역세권이라는 것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화곡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는 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걸로 예정이 됩니다. 이 물건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실거래가 지금 9억 4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는 8억 2천 정도 했다가 지금은 2019년 12월까지는 1년 만에 약 1억 정도가 올랐고요. 평형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꾸준합니다. 거래가 꾸준하다는 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평형은 저는 많이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한번 임장을 통해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평형을 보면서 꼭 이렇게 세대수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보다도 조금 큰 세대는 391세대, 그리고 오늘 이 물건을 보는 물건은 345세대. 비슷비슷하죠? 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기 세대가 어떤 건지 그런 걸 꼭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파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경매든 매매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도 크지만 수익보다 더 큰 것은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물건은 매물로 나온 거예요. 매물로 나온 건데 이렇게 11억에서 12억까지 이렇게 매물이 나왔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건은 그 감정 가격이 얼마예요? 9억 7천, 아니 9억 4,700, 9억 4,700인데 지금 11억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한번 도전해볼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9억 4천 정도 되니까 한번 시세 차익도 겨눌 수 있다. 다만 이 대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다주택자라면 대출이 안 됩니다. 다주택자라면. 그런데 내가 집이 없다고 한다면 9억까지는 40%, 그 다음에 9억 이상은 20%만 대출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자금 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또 하나, 이것은 법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법인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출은 40%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11억, 9억 4천이 11억이면 얼마예요? 대략 지금 2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돈 욕심만 앞세우고 덜컥 낙찰받았다 잔금 못 내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로동의 신도림동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 보니까 3월 11일에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미리 임장을 하고 이날 즈음에 가서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변경이 될지 어쩔지 모르니까. 지금 예정으로는 코로나가 그때 가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잡히지 않았다면 또 다시 연기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크면 팔리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확인해서 잘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9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지금 20살을 먹은 아파트네요. 권리관계를 잠깐 분석을 해볼까요? 권리관계를 보니까 이분은 한 분이 점유되어 있는데 2018년도 되어 있네요. 근데 2016년도가 말소기준 권리이다 보니까 이분은 큰 의미가 없겠다. 그렇게 의형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근저당도 개인입니다. 두 번째 근저당도 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저당은 신용보증기금이에요. 아마 이분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압류가 신한은행에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 개인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돈을 많이 빌린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압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당해세일 가능성도 있어요. 구로세무서가 있는지 양천세무서가 있는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양천구청에서 압류를 한 거기 때문에 당해세는 아닌 걸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물건은요, 이렇게 개인 근저당이 경매를 넣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경매를 넣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지만,
이 경매를 넣은 이 분들은 여신 기능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은 이 점유자가 누군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출을 해주는데, 여신 기능이 없는 기관에서 또는 개인에서 대출을 해주면 그것을 확인하지 않아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2018년도 7월 11일 날 점유자가 들어왔지만 혹여 이 사람이 세대 합가를 통한 점유자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임장을 통해서 또는 그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치는요 아주 좋습니다. 위치는 보니까 여기 신도림역이 있고요. 신도림역.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구로역입니다. 이쪽에 좀 밑으로 더 내려가면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공구를 제작하는 제작 공장들이 있어요. 제작. 예. 뭐 공구 기계들을 제작하는 공장들이에요. 이쪽에. 예. 그렇게 하고 이쪽에는 이제 공구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쭉 주거 단지로 원래는 이쪽에 다 공단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주거 단지로 변해 있고, 지금 이제 이쪽을 만약에 준공업 단지인데 이쪽을 어떻게 주거 단지로 바꾸려고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단지는요 초품화입니다.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고요. 바로 옆에 고등학교와 그 다음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신도림역에서 까치산역으로 가는 2호선 전철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도림천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천역 역세권 아파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는 분들은 이쪽 안양천 산책을 가기도 해서요. 위치는 살기는 상당히 좋은 동네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공단이 있다. 조그마한 공단들이 있는데 여기서 매연을 내뿜는 공단이 아니에요. 예. 자, 한번 더 볼까요? 일단 이 물건도요. 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요. 거래량이. 예, 거래량 그래서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정가가 9억 7,800인데요. 현재 12억까지 올라와 있고요. 여기서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형별로 세대수를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오늘 물건은 보니까 194대, 오늘 물건보다 작은 세대가 52세대고요. 그 다음에 34평짜리가 561세대. 이게 메인이죠. 이 사이즈가 메인이고,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이 물건도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해도 좋은 물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현재 이 물건이 나온 것을 보면, 매물로 나온 것을 보면 보니까 12억 5천, 12억 2천, 12억 그 다음에 전세가 7억이네요. 12억 5천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면, 전세를 7억을 놓는다면 3억 갭으로 투자할 수 있겠죠. 투자금 3억을 묶인 상태에서 아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도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 서구입니다. 여기는 청라인데요. 이 물건도 아까 똑같이 3월 5일 날 입찰 기일이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건 24평 소형 평형이죠. 투자하기 좋은 평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청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건물주님과 낙찰자님이 있어요. 요전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건물주님과 낙찰자님이 24평에 살고 있는데, 그때 34평을 살 걸, 그런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24평 오르론폭이 너무나 컸고 자기네들도 한 1억 이상이 오르기는 했지만 작년 5월 하순경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거주로 살고 있는데 1억 정도 올라서 그것만 갖고도 대만족이지만 34평이 좀 오르는 폭이 더 커서 지금은 34평을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물건은 2011년 사용 승인을 받은 물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한번 더 진행해 볼까요? 일단 거일 분석을 하자면 임차인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소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물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보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샀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대출 근저당권자가 서울대 부동산 개발 주식회사인데 아마 이 NPL로 근저당을 산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김포 세무서와 부천시가 압류가 있지만 이것은 당해세일 가능성이 없고 더군다나 세입자가 없어서 큰 낙찰자에게 부담 주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팔계동에 1051세대라서 단지는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권리관계는 깨끗하다, 일단 그렇게 보고 위치를 한번 볼까요? 위치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여기에요. 여기인데 바로 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품고 있네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이따 다른 사진을 한번 더 볼게요. 그렇게 하고 이쪽이 그 청라 호수입니다. 여기 아주 커요.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고 이 청라 호수 안에 지금 큰 빌딩을 여기 랜드마크, 청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 빌딩을 이 호수 중간 섬에다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라에 지금 1조 2천억인가 3천억인가 들여서 스타필드가 들어오죠. 스타필드가 이쪽 어딘가 들어올 텐데 스타필드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7호선, 서울 7호선이 이 청라까지 딱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이 이제 누원시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가정역이고, 현재 가정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도로예요. 메인 도로. 그래서 위치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큰 그림으로 볼까요? 큰 그림으로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바로 초품화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학교는 아주 양호한 위치에 있는 단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향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쪽이 이제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동향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북쪽을 많이 향하고 있네요. 서북향 쪽을 많이 향하고 있고, 그래서 햇빛 들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물건은 그림으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꼭 현장을 방문해서 판단해야 되고, 이게 901호인데 나머지 예를 들어 11호라든지 매물을 가서 보면서 위치를 꼭 확인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9.3, 지금 현재 우리 이 물건이요, 몇 제곱미터냐면요, 잠깐만요, 59.86입니다. 이거네요, 이거. 그런데 422세대. 그 다음에 59.73은 207세대. 그 다음에 59.93은 422세대. 같네요. 다시 말해서, 이게 C타입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물건은 A타입입니다. A타입. 422세대라서 적은 세대는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감정 가격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냐면 3억 1,700 3억 1,700인데 지금 감정 가격이 시세가 시세가 3억 1,700인데 4억이 넘어섰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물건은 부평구예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물건인데 이 물건도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24평인데 이것은 2억 5,200. 아까 그는 그것보다도 아까 감정가격이 3억 1,700이었고 지금 시세가 4억 2천인데 이것은 2억 5,200이죠. 1998년도 물건이라서 한 22살을 먹은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한번 더 볼까요? 권리관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점유자가 2017년도에 점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2013년도에 상속을 받았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6년도에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2016년도에 근저당이 2개가 들어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자는 2017년도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현장 조사 현장에 임하여 소유자의 형인 임땡땡님을 면담한 바 임땡땡님이 지금 현재 이 임차인이에요. 소유자 가족과 본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 관계는 없다고 함. 그래서 임땡땡에게 안내문을 교부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니까요. 이제 쭉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쭉 보는데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정아무개예요. 정아무개. 내용을 보니까 파산 관계인 임누구네요. 임누개가 이 상속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분으로 보여집니다. 점유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 관계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꼭 임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집합 건물이지만 토지 등기부 등본은 아직 폐쇄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등기부 등본 내용이 없어서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또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분석에도 하자가 없는 물건을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것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거 건물 등기부 등본과 토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이 물건이 토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된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네, 제가 차후에 이 부분도 한번 수업을 할 건데요. 그래도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는 여기는요 GM대우예요. GM대우. 그렇게 하고 여기가 7호선 라인입니다. 7호선 라인. 이제 요쪽까지 7호선이 지금 개통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미개통.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청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쪽 지역이. 그리고 이쪽에 라인은 2호선, 인천 2호선이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마을버스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학교가 바로 품어 있고요. 초등학교 초품화입니다. 초품화. 그 다음에 중학교도 옆에 있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는 이쪽에 이제 재개발 지역도 있어요. 이쪽에 재개발 지역도 있어서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인데요. 현재 이 물건은 봅시다. 이 물건이
실거래가가 2억 5천, 그 다음에 2억 6천 그렇게 지금 가잖아요. 감정 가격이 2억 5천, 실거래가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찰도 안 됐어요. 유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임장을 가야 낫지 않을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가격이 2억 8천, 2억 9천, 2억 6천도 있어요. 2억 6천. 아까 말씀드린 감정 가격은 2억 5천, 2백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전세가 2억 2천이에요. 전세가. 그러면 결국은 지금 감정가가 2억 5천 2백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물건 입찰로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은 첫 방에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들어가서 낙찰 받아서 2억 2천에 전세를 놓으면 투자금 약 3천 정도, 뭐 이제 세금 빼고 얘기는 3천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혹 이렇게 실거래가가 올라가니까 2억 9천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층이 7층이에요. 7층이니까 2억 9천짜리도 있으니까 3억 정도에 팔고 나오면 시세 그냥 세 전으로 약 5천의 시세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단타로도 가능한 물건이고요. 또 법인 물건으로 가능하고, 또 특히 인천은 지금 투기 조정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입찰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가 2억 5천 2백이니까 지금 그리고 실거래가하고 지금 감정가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사람들이 입찰을 안 들어갈 수 있어서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 광주 물건이네요. 이제 멀리 있는 물건인데 전라남도 광주 서구예요. 광주는 서구, 남구가 좋습니다. 특히 남구는 학군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서구는 좀 더 신도시인데 한번 이 물건은 참 이거 보면 보세요. 유찰이 변경이 많이 됐어요. 변경이 많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물건에 대한 애증이 많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좀 갚아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34평이고요. 이것은 2000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게 20살, 20살 먹은 아파트다. 감정가가 2억 6,700인데 결국은 지금 현재 1억 8,690만 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내용을 볼까요? 자, 이 물건도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물건은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켰네요. 그래서 이 물건은 큰 문제가 없다. 5개 동에 600세대 권리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 근저당에 1억 1,800, 1억 15년도에 1억 5천 그랬는데 경매가 는 것은 1억 4,700이니까 제 생각에는 자칫하면 소유자가 돈이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실거래가가 지금 2억 4천 정도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가격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잠깐만요. 감정 가격이 2억 6,700인데 실거래가보다는 비싸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한번 유찰에 대해서 1억 8,600인데 여기 한번 잘 보시겠어요? 전월세가 지금 감정가가 얼마냐면 2억 6,700 그리고 한번 유찰이 돼서 1억 8,690입니다. 90. 그런데요. 지금 매매 2억 3,500, 2억 5천
뭐 그러네요. 2억 5,800. 전세가 1억 1,900. 이렇게 나왔어요. 전세가 2억. 그 다음에 월세는 1,000에 40. 월세로 놓으면 안 돼요. 6,000에 60. 이렇게 놓으면 너무나 좋은데. 예. 아무튼 이렇게 전세하고 갭이 크지 않다. 그리고 여기는 네이버에는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이버에는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서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제 부산 아니 광주 같은 경우에는 벼룩시장인 파랑새 벼룩시장을 통해서 매물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립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도 이렇게 경매 강좌를 다 연기했습니다. 연기했고요. 그래서 2월 29일 날 정혜원을 위한 공개 강의는 3월 28일로 연기를 했고요. 새싹반도 2월 달에 개강할 것을 3월 15일, 3월 17일로 개강을 했습니다. 투자 신반반도 3월 18일로 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월 14일 날 있어요. 부동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 곰나루님이 계시는데, 곰나루님은 우리 카페에 인문학과 부동산에 대한 메뉴에 꾸준히 좋은 글을 올려주시는 분인데, 이분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 관악구 금천구에서 지금 현장에서 있고요. 옛날에 재개발 조합장도 하고 그러셔서 좋은 내용을 우리한테 아마 강의를 해주실 건데 14일 날 할 겁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14일 날 강의를 하고요. 코로나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여차하면 연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연회원 수업은 다시 3월 12일과 3월 14일 토요일 날 연회원 수업은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루빨리 진정이 되어서 회원들 얼굴 보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